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 스포츠재활복지학과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탈모에 대해서 특강을 맡게 된 모리오연 이상욱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주제가 탈모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주로 이제 탈모만 전문으로 보는 탈모 전문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모와 그 원인, 그리고 탈모의 치료, 탈모의 양상, 그리고 맨 끝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와 그 탈모의 관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상식을 좀 넓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탈모와 그 치료의 최신지견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 홍보를 맡고 있는 국민주치 오한진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 탈모 관련 뉴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탈모에 관련된 인터넷 검색어를 쳐보면 뉴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제목들인데요. 뭐 탈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탈모와의 전쟁, 모발 이식 수술의 진화, 또 그룹 회장, 대기업 회장님이 또 뭐 샴푸를 잘못 썼다가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여성 탈모. 그 다음에 굉장히 요즘 남성형 탈모 할 거 없이 여성형 탈모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탈모, 심장병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탈모가 있으면 심장병이 생길 수 있냐? 예,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걸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모발 이식과 치료를 같이 하고 있는데 모발 이식을 하든 치료를 하든 하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나이에 비해서 유독 전체적인 양상이 고혈압이 있어 보이면서 탈모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만 제가 골라서 혈압을 재보는데 그러면 상당히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혈압이라는 것은 뭡니까? 피가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죠. 쉽게 말하면 1초도 쉬지 않고 굉장히 센 압력으로 모낭을 몽둥이로 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낭이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에게 고혈압 약을 먹여서 혈압을 떨어뜨려 주기만 해도 굉장히 머리카락이 호전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약 중에 알락톤이라고 그런 약이 있는데 그 고혈압 약은 또 남성 호르몬의 수치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가 있어서 더더욱 도움이 되곤 합니다. 고혈압은 반드시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랑 관련이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모와 심장병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리가 이유 없이 내가 자꾸 머리가 빠진다 이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혈압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우리가 누구라도 인정을 하는 유명한 배우죠. 이런 배우도 이제 머리카락이 많으면 되는데 머리카락이 만약에 없다면 좀 아무래도 반감이 되죠. 잘생긴 얼굴이. 탈모는 여러 가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중요하다.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여성분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꺼려하는 상대 남성의 외모에 대해서 1위가 탈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본 저희 병원 남자 탈모 환자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빨리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탈모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좀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탈모가 좀 많이 좀 꺼려하는데, 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또 탈모가 많은 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해서 또 그걸 또 남성 호르몬의 상징처럼 그냥 오히려 멋있게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탈모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M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 밑에 보시면 원형 탈모. 이 원형 탈모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다발성 원형 탈모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모양이 원형이죠. 그래서 원형 탈모인데 일반 탈모랑 다르게 이거는 미용이 아니라, 물론 미용이 해가 되겠지만 염증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긴 탈모 치료 질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M자 형태도 있지만 헤어라인 쪽도 있지만 정수리,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소갈머리가 없다 이런 말 쓰시죠. 예, 여기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할 때 연구모를 이식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머리는 특히 남자들은 더 여자분들보다 더 극적으로 나뉘는데요. 일반모와 연구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머리카락이 이제 대머리가 심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옆머리 뒷머리는 남아있죠. 이걸 일반모라 그러고 이걸 연구모라 그럽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거는 아주 심한 경우에 연구모의 위치가 어디까지가 그 한계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모를 심었다고 해서, 연구모를 심는 위치는 보통 양쪽 귀에서 한 4에서 5cm까지 올라가는, 여기까지가 우리 일반적으로 모발 이식할 때 쓰는 연구모지만, 간혹 사람에 따라서는 그 레벨보다도 더 낮은 레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밑으로까지 탈모가 진행됐죠. 이렇게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머리를 빗었는데 이렇게 한 움큼씩 빠지거나, 매일 감는 머리 샤워에 안 막히던 하수구가 갑자기 막히든지 이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보통 사람은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에 묻어나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한두 개 묻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한두 개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뒷머리를 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거꾸로 잘 수도 있고 하지만 연구모가 되겠습니다. 연구모는 잘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에 한두 개, 서너 개 이렇게 묻어 있으면 탈모를 상당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정수리, 이게 뭐 두피 진단기로 확대한 사진은 아니고 일반 사진기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굵기면 굉장히 가늡니다. 머리카락은, 이런 머리카락을 이제 휴지기라고 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휴지기 탈모는 상당히 일반적인 이 탈모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검진, 건강보험이죠. 코리아 헬스 인슈어런스. 건강검진에 우리가 이제 나이 분포로 어느 정도의 나이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냐, 이거를 나타낸 표인데, 20대에서 50대까지, 40대, 그러니까 이 30년이 거의 70% 환자를 차지합니다. 사실은 50대 이상도 탈모가 사실은 더 많죠. 근데 막상 병원을 찾는 분들은 그보다 젊은 분들이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탈모 인구는 50 이하보다 50 이상이 훨씬 많죠. 그렇지만 그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더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어린 데 비해서 탈모가 심하고 두피도 안 좋고 이런데 사회적으로 자리도 잡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머리 상태가, 두피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그 이상인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조금 젊은 분들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통계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에서도 역시 남녀의
40대가 많고, 특히 이제 40대가 되면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비슷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도 여자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젊을 때보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수치도 좀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원형 탈모 환자도 좀 사실은 이 건강검진에 해당되는 분들이니까 사실 이 통계는 대부분 일반 탈모도 많지만 원형 탈모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원형 탈모, 안드로겐 탈모증이라는 것은 남성 탈모를 말합니다. 남성 탈모, 그 다음에 흉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급여치료, 보험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형 탈모 또는 일반 탈모 중에 원형 탈모가 좀 더 많다. 아까 전에 보셨죠? 다발성 원형 탈모로 동그랗게 빠지는 현상을, 그 사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다. 이런 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모발을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조금,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릴게요.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을 모간이라고 합니다. 헤어 샤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 안쪽으로 길게 사실은 머리카락이 또 있어요. 그걸 모근, 헤어 루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카락을 세게 탁 당기면, 튼튼한 머리 하나 당기면 하얗게 이렇게 뿌리에 뭐 보이는 게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모낭이라고 그럽니다. 모낭 또 모구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맨 밑에 보면 더말 파필라라고 해서 모유두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포인데, 이 모유두에서 우리가 모모세포, 모발을 만드는 원천세포랑 결합을 해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또 자세히 봐야 될 거는 머리카락 하나에 한선은 땀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지선, 머리카락 하나에 땀샘 하나, 피지선 하나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피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피염의 원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 시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그 과잉된 피지 분비가 모낭을 막고 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킨 것이 두피염 모낭염인데요. 머리카락은 조금 전에 하나당 피지선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가장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보통 10만 개라고 합니다. 작으면 8만 개, 많은 분은 15만 개까지 있다고 하는데, 보통 평균 10만 개로 봤을 때 무려 10만 개 피지선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염증이 생기기 쉬운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우리 두피가.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 얼굴에 잔털이 많은 분들이에요. 얼굴에 잔털이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 아무래도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이게 뭐냐면 잇목은 머리카락을 세우는 머리카락 근육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긴장하거나 뭐 귀신을 보거나 뭐 이러면 모발이 삐쭉 선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긴장을 하면 잇목근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누워있는 머리카락을 당겨요. 이 뿌리 부분을. 그래서 머리카락이 여기를 밑을 당기니까 위로 서게 되죠. 예, 그래서 잇목근이 있습니다. 재밌죠? 모발의 주기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모발의 주기다. 뭐냐면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발생기는 있을 수도 있고, 뭐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는데 뭐 일주일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성장기는 2에서 6년 또는 3에서 6년, 퇴행기는 3주, 휴지기는 2, 3개월로 보기도 하고 3에서 6개월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한 사이클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평생 20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6년이니까 6 곱하기 20 하면 120이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한 120살 정도 살면 머리카락이 거의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을 한 평생 20번 정도 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휴직이라는 거는 머리카락이 이제 빠질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머리카락이 오늘 휴지기로 들어갔다 이 말은 보통 3에서 6개월 안에 곧 빠진 머리카락이 되었다는 뜻이고, 휴지기 정상적인 비율은 생장기와 휴지기를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데 그 비율이 9대1 정도가 일반적이고 여기에서 그 범위가 휴지기가 더 늘어나는 것을 휴지기 탈모라고 그럽니다. 탈모의 분류는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탈모의 분류법은 일정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실 교과서라고 해도 아직도 명확한 분류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탈모의 분류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탈모 분류법 보면 남녀로 나누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좀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휴지기 탈모, 조금 전에 말한 휴지기 모발, 빠질 머리가 많아지는, 즉 가는 머리가 많아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급격한 다이어트라든지 수면 부족 이런 걸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생장기 탈모, 머리카락은 생장기, 타기, 휴지기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이 생장기는 쉽게 말하면 굵은 모발이죠. 원래는 빠지면 안 되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중에서도 간혹 굵은 머리가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치료하려면 일반 휴지기 탈모보다 좀 더 시간이 더 걸려요. 예. 생장기 탈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암 치료입니다. 우리가 암 수술한 다음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고 항암 화학 치료도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도 있죠. 이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생장기 막 자라는 그 머리카락의 데미지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면 생장기 머리가 많이 빠져서 머리 전체가 다 빠지는, 왜냐하면 생장기 휴지기 비율이 거의 9대1로 생장기가 많다고 그랬죠. 대부분 머리가 생장기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 전체가 대부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두에 봤듯이 구멍이 생기는 원형 탈모, 이것도 하나가 있고 여러 개가 있고 머리 전체가 빠지는 게 있고 몸 전체의 털이 다 빠지는 원형 탈모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터, 우리가 이제 뭐 화상을 입거나 다치면 땜빵처럼 생기죠. 그 부위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겠지만 평생 머리카락이 안 나는 땜빵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치료는 흉터를 없애든지 아니면 모발 이식을 해서 메꿔준지 이런 방법밖에 없고, 일반적인 치료로는 모낭세포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치료에 뭐 1억짜리 줄기세포를 치료한다고 해도 머리카락이 나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모발 이식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앞머리, 정수리, 옆머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탈모에 대한 여러 분류법이 있는데 남성형 탈모 때는 우리가 러루드 타입이라고 그러고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여성형 탈모는 루드윅이라고 그런 탈모 분류법을 씁니다. 뭐 탈모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눈 것이고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말하면 되고, 또 국내에서도 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탈모 분류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남성형 탈모는 아시다시피 U자형, 이렇게 앞에가 쭉 같이 동시에 들어간 U자형이 있고, M자, 양옆에가 심하게 들어가는 M자형이 있고, 여기 정수리로부터 넓게 퍼지는, 둥글게 퍼지는 O자형 타입이 있습니다. 간혹 환자들 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원형 탈모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O자형 탈모를 가지고, 이건 원형 탈모가 아니라 O자형 탈모, 일반 탈모, 남성형 탈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있고 호르몬에 의한 영향, 호르몬에 의한 영향은 DHT라는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된 형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성형 탈모입니다.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릴 테니까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는 뭐 M자, U자 이렇게 그 다음에 합쳐서 이 전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되는 그 양상에 따라서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를 나눈 것입니다. 모양에 따라서. 여성형 탈모는 뭐냐면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가운데 미드라인으로 한가운데가 쭉 먼저 비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옆으로 퍼지게 되죠. 그 범위가. 그리고 가운데가 머리카락의 밀도도 떨어지고 머리카락의 굵기도 얇아져요. 가운데가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양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의 큰 나무 통이고 여기가 나무 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우리가 이거 원래 두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가르마 부위, 이게 여기 정수리 한가운데 제일 높은 부위는 누구라도 비어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러면 다 여성형 탈모겠네, 이렇게
궁금하게 또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빗을 가지고 또는 손가락을 가지고 1cm 간격으로 머리카락을 하나씩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머리카락이 두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가르마를 탔을 때 다른 가르마보다 이 가르마가 훨씬 이 가르마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밀도도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누구라도. 그래서 이 차이가 원래는 거의 없어야 돼요. 근데 차이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여성형 탈모가 진행되고 있구나. 근데 차이가 심하다. 그리고 계속 빠진다. 두피가 가르마를 타서 살짝 보이는 수준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두피가 많이 좀 보인다. 이러면 여성형 탈모가 제법 진행을 한 것입니다. 여성형 탈모도 또 원인이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보면 여기 보면 폐경, 생리 주기와 함께 남성 호르몬 우선이 놓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병원을 찾는 여성형 탈모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의 목적은 우리가 살을 빼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을 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방을 안 빼고 몸에 좋은 미네랄이랑 이런 걸 같이 뺍니다. 그러니까 탈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영양제를 굉장히 고함량으로 먹고 필요하면 병원에 와서 영양소액도 좀 맞고 이렇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탈모가 잘 안 오고, 그리고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 또는 비만의 다이어트를 적용할 때 우리가 한 달에 몇 킬로가 안전하냐? 2킬로입니다. 2킬로. 한 달에 2킬로 이내에 빼야지 요요도 잘 안 생기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 2킬로 빼는 게 제일 안전하죠. 1, 2킬로가 작은 양이 아닌 게 3개월만 돼도 3에서 6킬로를 무려 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예인들 누가 한 달에 20킬로를 뺐다, 30킬로를 뺐다 이런 말을 제법 듣죠. 기사로 잊을만 하면 1년에 몇 번씩 어떤 연예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뺐다고 그러는데,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탈모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2, 30kg를 빼면 무조건 탈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빼면 안 되고, 반드시 고함량 미네랄 제제를 복용하고 링겔도 맞고 하면서 안전하게 2kg 이내로 안전하게 빼는 게 좋습니다. 2에서 3kg는 애매하고, 예를 들면 한 달에 3kg를 넘게 빼면 거의 탈모가 된 가능성이 되게 많아집니다. 탈모 유형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여성형 탈모, 이건 원형 탈모죠. 탈모의 원인, 좀 궁금하실 텐데, 탈모의 원인은 사실은 수백 가지가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알려드리면, 유전. 근데 유전은 우리가 유전자 치료하지 않는 한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넘어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를 알려드릴 게, 우리가 그러면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탈모였는데 그러면 내가 탈모가 될까? 불안하시죠.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유전자를 받을 수 있고 일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형제가 7형제다. 근데 7형제가 전부 다 부모님한테서 탈모 유전자를 다 받았다 쳐요. 그래도 탈모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야 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발현이라고 그럽니다. 발현.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 유전성 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현이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언제 그러면 발현되고 안 되냐? 그건 상당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 유전자의 발현에, 물론 그 트리거라고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현상이 좀 더 많으면 아무래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기가 좀 더 용이한 환경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기도 하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 본다고 늦게 주무시기도 하고 이래서 불면증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탈모에 도움이 되는, 발모에 도움이 되고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나와요. 예. 그때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좀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런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잠을 깊게 못 자거나 이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몸도 나빠지겠지만 당연히 머리카락도 엄청 나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는 뭐 10시에 자는 것까지는 힘들어도 웬만하면 11시 전으로 좀 주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야 뭐 만병의 근원이니까 다 아시겠죠? 너무, 할 말이 많고, 방대해서 스트레스는 넘어가고, 그 다음 호르몬 불균형.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20살까지는 우리가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이지만 20살 이후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잘 늙지 않고 튼튼하게 하는 안티에이징 호르몬의 대표가 성장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이제 항노화 클리닉이라고 안티에이징 병원들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이 없이 안티에이징 클리닉을 운영한다. 불가능합니다. 안티에이징의 가장 센터에 있는 것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조금 전에 밤에 나온다고 그랬죠. 잘 때 안 자면 이 호르몬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콜티졸이라고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 우리 몸 염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기도 하면서 안티에이징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산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잠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금속. 그래서 저희 병원은 반드시 중금속 검사를 하는데 중금속도 탈모의 원인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수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특히 요즘 현대인들이 특히 알루미늄이 많이 나와요. 알루미늄 용기 같은 거 쓰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사장애 질환, 저체온증, 갑상선 저하증, 당뇨 등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헤어 제품 같은 것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피 상태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럼 탈모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남성 호르몬에 의한 영향은 탈모약을 먹어서 해결해야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로페시아, 뭐 아보다트 이런 탈모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녹실 또는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그 머리에 바르는 하루에 2번 바르는 발모제. 그 다음에 두피 스케일링. 두피 스케일링은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질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 두피 스케일링 하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두피 스케일링 안 하는데 그 이유는 각질이 생긴다는 거는 두피가 나쁘기 때문에 생겼지만은 두피를 보호하려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각질이. 그렇기 때문에 각질을 없애면 사실은 두피는 더 나빠지고 각질은 더 많아지고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두피 스케일링은 정말로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어트 하면 영양 교정 해주고 해독 해주고 여러 균형을 다 맞춰줘야겠죠. 모발 이식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모발 이식. 모발 이식, 뭐 M자로 오시는 분들 모발 이식을 많이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그림이 좀 많아서 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원형 탈모죠. 원형 탈모도 되게 심하게 오는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조금 전에 말한 바르는 이 탈모약, 그 다음에 먹는 탈모약, 대표적인 거. 탈모약은 이제 하루에 한 번 먹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은 태아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는 거. 그 다음 케이스를 보면 굉장히 심하죠. 팔이나 이렇게 보면 젊은 친구죠. 젊은 친구인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식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한 케이스 이렇게 좀 많이 바뀌죠. 치료를 하면은 이 두 케이스는 둘 다 왼쪽의 사진은 둘 다 원형 탈모입니다. 일반 탈모가 아니라 원형 탈모가 굉장히 심하게 온 케이스죠. 이것도 이제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낫는데 아주 심한 원형 탈모는 치료가 안 되고 새로운 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자들도 많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스테로이드 치료의 이제 부작용입니다. 이분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좀 많이 하고 오신 분인데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상식적으로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됐냐? 자세히 보면 실제로 보면 사진보다 더 심해요.
이분은 너무 염증이 심해서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두피가 아프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대로 누워서 잠을 못 잡니다. 베개에 닿기만 해도 아프니까 잠을 주로 이제 엎드려서 주무시고, 머리카락도 이게 지금 만져보면 실제로는 이제 고무판처럼 바뀌어 있어요. 뭐 모낭도 다 닫혀 있고, 그 스테로이드 치료를 너무 이제 작은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약 먹고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 스테로이드 주사하고 이런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두피가 완전히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가끔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이 사진에서도 보세요. 엉망진창이죠. 염증이 있고 고름도 있고, 머리카락은 이제 영구 탈모가 돼서 머리카락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치료는 일단 염증을 없애주고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는 모발 이식해서 채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치료해서 일단은 깨끗하게 염증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다음에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해서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염증은 이제 거의 다 고쳤고, 이제 잠을 자는데 지장 없고 뭐 만지고 아프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이제 염증을 완벽하게 완치되기 전까지는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니까 치료하는 기간 동안 좀 더 나빠져서 범위가 좀 넓어지긴 합니다. 이분도 두피염이에요. 보시면 각질이 많고 굉장히 두피가 울긋불긋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가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잠자면서도 자기가 너무 많이 끌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완치가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면 잘 완치가 안 돼요. 그리고 재발도 잘하고, 스테로이드는 짧게 불규칙적으로 써서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어느 날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농도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그 자체의 부작용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사진처럼 더 나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원형 탈모도 이분이 사실은 병원에 맨 처음 온 날이에요. 되게 심하죠. 여자분인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머리 전체가 이제 다 빠졌어요. 맨 처음에 첫날을 병원에 올 때 이미 한 모금씩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정말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안에 머리카락 전체가 아마 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치료를 하신 분인데, 다행히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가발 아닙니다. 케이스를 하나 볼까? 이분은 23살 여자분인데,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빈혈의 중요성, 검사의 중요성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탈모를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냥 혈액 검사 같은 거, 모발 중금속 검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두피 진단기를 보고 머리카락 좀 당겨보고 그 다음에 탈모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일률적인 치료, 뭐 주사 치료를 해서 사람마다 사실 탈모의 원인이 다른데,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분은 제 생각은 저는 1, 2년 정도 치료해야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3개월 치료했죠. 12, 28일에 와서,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했으니까 3개월 딱 치료하고 졸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머리카락 밀도가 23살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잠도 잠 못 자고, 그리고 제가 머리카락을 당기는 검사를 풀 테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한두 개밖에 안 빠지는데 20개가 빠져요. 한 번에. 그리고 머리카락 성장 속도도 엄청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1년 전부터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갑자기.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와서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사진의 한 3분의 1이라고 보면 됩니다. 머리카락의 밀도랑 굵기가 전체적으로 딱 보면 두피가 싹 다 보여요. 환하게. 두피가 보통 사람은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분을 이제 두피 굵기 이렇습니다. 이 사진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분 성장 속도 같은 거 다 검사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을 보시면 여기 헤모글로빈이라고 있어요. 헤모글로빈은 우리가 빈혈의 수치를 나타내는데 보통 여자분이 보통 11, 12가 넘어야 되고 건강하면 13, 14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은 7.3이에요. 엄청난 빈혈이죠. 여기서 수치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수혈을 해야 될 정도로
빈혈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빈혈 치료를 했어요. 영양 수액 좀 하고 두피 주사도 좀 맞고. 그래서 봤더니 3개월 후에 헤모글로빈이 11.9가 됐네요. 그리고 당겼을 때 아까 20개 빠졌는데 지금 2개 빠지고 성장 속도도 증가되어 있고 이렇게 굵어졌습니다. 두피가 아예 안 보이죠. 이제 완전 굵게 거의 더벅머리 총각처럼 3개월 만에 바뀐 케이스입니다. 엄청 굵어졌죠. 같은 배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여러분의 탈모의 원인을 무조건 머리카락 두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탈모가 왜 됐는지, 다이어트를 했는지, 잠을 안 잤는지, 내가 뭐 생리가 심해서 아니면 얼마 전에 헌혈을 해서 뭐 빈혈이 심하게 됐는지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보고 진료를 받을 때 그런 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는 의사가 이제 물어보는 게 사실은 정답이겠죠. 그리고 보면 많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탈모는 그냥 포기하고 있을 게 아니라 유전적 요인이 있든 없든 탈모는 치료하면 치료한 것만큼은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습관도 중요한데 우리가 가발 모자 쓰면 상당히 안 좋고 탈모에 좋은 모자는 따로 있어요. 가볍고 바람 잘 통하고 흰색 계통의 모자가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야구 모자라든가 그러니까 두껍고 진하고 이런 야구 모자라든가 가발, 특히 가발을 고정한 부위는 잘못하면 영구 탈모가 됩니다. 완전히 원형 탈모처럼 둥글게 빠지고 그 자리가 영원히 머리카락이 안 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가발을 착용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리고 세정을 꼭 잘 해줘야 되고 지나친 샴푸 같은 거, 지나친 이제 펌이라든가 염색을 자제 해주고 뭐 기본적인 거죠. 모발 이식은 우리가 뭐 절개법, 비절개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발을 연구모에서 채취해서 필요한 부위에 심는 것을 모발 이식이라고 그러는데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절개법이 있고 비절개법이 있어요. 두 개가 어디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개법은 우리 피부에 이렇게 여유가 있듯이 피부를 뗍니다. 떼서 그런 피부가 이제 없어지죠. 그 부위를 위아래를 깨매니까 얇은 선만 남고 대부분 얇은 선이 남고 가끔은 이제 흉터가 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수술을 잘못하면 이러면 많이 크게 남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10년간 이제 탈모 치료를 해왔는데 딱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흉터가 크게 난 케이스가. 근데 굉장히 드물죠. 10년간 한 케이스니까. 예. 그리고 비절개는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냥 머리카락만 뽑는 게 아니라 조직 검사듯이 살을 같이 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구멍이 뚫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차면서 이제 아물고 그 자리는 흰색 반점, 화이트 스팟이라고 그럽니다. 흰색 반점이 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수천 개가 생기는 거죠. 뒷머리가 약하신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뒷머리는 대부분 튼튼하지만 뒷머리가 약하거나 머리카락을 평상시에 짧게 깎고 다니시는 분들은 비절개법으로 하면 오히려 두피가 많이 비쳐서 오히려 절개법보다 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비절개를 하겠다, 자기가 절개를 하겠다 생각을 하지 말고 꼭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 이식도 눈썹 이식도 있습니다. 눈썹 이식. 이분은 헤어라인이랑 같이 하신 분이고 눈썹도 많이 합니다. 눈썹도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생각보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이분은 얼굴에 나와도 됩니다. 저랑 약속을 하신 분이라. 네. 이분의 눈썹을 보시면 눈썹의 밀도가 너무 안 좋죠. 그리고 눈썹의 모양도 너무 밑에까지 쳐져 있고 이래서 눈썹의 디자인도 좀 교정이 필요하고 밀도도 보강이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이분을 같이 맨 처음부터 이제 방송국에서 와서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이제 이식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사진보다 실제가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분이 어디 가서 이식했다고 말 안 하면 아무도 이식한 걸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뭐 한 군데는 진하고 다른 데는 안 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일반 사원이었는데 한 2년 만에 부사장이 됐습니다. 눈썹 이식한 다음에. 관상이 좋아져서 그런가. 예, 아무튼.
눈썹 이식도 상당히 자연스럽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분도 눈썹 이식을 하셨고, 뭐 여자분들도 많이 하고요. 예. 구레나루도 이식합니다. 구레나루 이식도 많이 합니다. 예. 이 두피 진단기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두피 하나하나 현미경을 봐서 모낭을 분리해서 절개법이든 비절개법이든 막상 심을 때는 하나씩 심습니다. 머리카락의 방향, 가르마 방향, 전체 방향, 그리고 좌우 디자인 다 맞게, 그래서 이 시간 티가 나지 않게 심는 게 요령이고요. 현미경을 보면서 모낭 손상이 되지 않게 심습니다. 모발 카운트 기고 몇 개를 심었는지 확인하게. 그래서 탈모 치료는 굉장히 생활 습관, 음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제 같은 것을 같이 하는 게 좋다. 그 총체적으로 해야지 좋아지죠. 하나만 해서 탈모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걸 잘 알아두시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가 유행인데 코로나에 또 탈모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맨 끝에 오늘은 이제 마무리로 코로나 얘기를 조금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코로나 탈모 원인과 정상이라고, 이거는 이제 신문 기사를 일단은 하나 볼게요. 머리가 빠진다, 헛것이 보인다, 코로나 후유증 16가지를 영국 일간지 더선이 공개했는데, 완치자를 대상으로 한 후유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많은 4명 중에 한 맨 밑에 나오죠. 4명 중에 1명이 머리카락이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모의 코로나의 후유증 중에 베스트 3, 베스트 5 안에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방법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설명드리면, 여기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남성 호르몬, 우리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탈모가 심한 사람이 코로나가 더 심하게 걸리고, 또 코로나가 걸림으로써 또 탈모가 되는 후유증이 생기고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호르몬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겐 호르몬이 높으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세포 속으로 많이 정폭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돼요. 그래서 폐질환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탈모가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조금 더 높죠. 물론 원형 탈모 이런 게 아니라 일반 탈모, 남성 여성 탈모를 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더 위험하다는 걸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탈모도 되고,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치료 초반에,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탈모약이 있죠. 프로페시아, 아부다트, 이런 탈모약을 먹으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예방이 되고, 코로나 걸린 사람도 심각한 질환까지 안 갈 수 있다는 이론적인 배경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남성형 탈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여러 이 그룹을 분석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남성형 탈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유독 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너무 제가 욕심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아무래도 궁금해 하시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가끔 뭐 생방송으로도 옛날에 한 2시간짜리 생방송을 두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너무나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 방송국으로 전화가 와서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원래는 혹시라도 질문이 없을까봐 방송국 작가분들이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혹시 전화가 안 올까봐. 그런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질문에 소화를 반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국 PD분이 같은 의사쌤이 같은 주제로 2주 연속으로 나온 거는 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탈모에 질문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제가 욕심을 좀 내서 많이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원형 탈모도 이러이러한 걸 조심해야 되고, 아마 이러한 거를 더 조심하고, 뭐 이렇게, 원형 탈모 하나만 해도 사실은, 하루 종일 떠들어도 부족할 정도로 할 말이 많은데요. 오늘, 전체적 원형 탈모의 모양, 뭐, 원형 탈모, 뭐, 일반 탈모 사진, 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한 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시국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